어둠 속의 아리아. 송가인 사기 사건.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진실. 서막. 균열의 시작. 2025년 9월. 가을의 문턱에서 대한민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각종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트로트의 여왕. 국민 가수 송가인. 그러나 이번에 그녀의 이름을 장식한 것은 화려한 수상 소식이나 신곡 발표가 아니었다. 속보 가수 송가인.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연루. 충격. 마치 잘 짜인 연극에 막이 오르듯 뉴스는 일제히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찌라시려니 혹은 안티팬의 악의적인 루머려니 했던 대중의 생각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악과 충격으로 바뀌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순식간에 송가인 사기라는 네 글자가 차지했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피해자라는 비극적인 수식어와 함께 묶이게 되었다. 뉴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송가인이 오랜 시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이용한 교묘한 사기극에 휘말려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판소리로 다져진 탄탄한 실력과 진솔한 모습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그녀였기에 대중의 충격은 더욱 컸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어떻게 송가인 같은 사람을 속일 수 있나? 대체 누가 그런 대담한 짓을? 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사건의 파장은 삽시간에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그녀의 구성진 가락에 위로받던 서민들부터 그녀를 아끼던 동료 연예인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까지 모두가 한마디씩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사기극의 서막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실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간의 신뢰와 욕망, 그리고 미디어의 그림자를 교묘하게 엮어낸 한편의 비극적인 현대소설의 시작이었다. 제1장. 완벽하게 설계된 덫.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언제나처럼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다. 송가인에게 접근한 사기꾼. 자신을 데이비드 윤이라 소개한 남자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재미교포 펀드 매니저라는 화려한 이력을 가졌고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언변, 그리고 무엇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과시했다. 그가 송가인 측에 제안한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달콤한 독과 같았다. 송가인 씨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국인의 한국어 흥겨움과 이 모두 담겨 있죠. 이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을 가집니다. 저희 K컬처 글로벌 펀드는 송가인 씨의 미국 카네기 홀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 투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윤이 내민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완벽했다. 카네기 홀 대관 계약서 초안부터 세계적인 음반사와의 협업 계획, 그리고 현지 유력 매체와의 인터뷰 일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K-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송가인의 애국심과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을 교묘하게 자극했다. 더욱이 그는 공연 수익금의 일부를 독립유공자 후손 및 해외 입양아 지원재단에 기부하자는 선회까지 내세웠다. 공익적인 명분은 송가인과 그녀의 소속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평소 기부와 선행에 앞장서왔던 그녀에게 이 제안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다. 신뢰를 쌓기 위한 그의 작업은 집요하고도 정교했다. 그는 유명 정재계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은근슬쩍 보여주거나 월스트리트의 저명한 애널리스트와 영상 통화를 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의 인맥과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그는 송가인의 음악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머니의 고향이 진도다.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흥얼거리시던 남도 민요를 듣고 자랐다는 그의 말에 송가인은 짙은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꼈다. 결정적으로 그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접근했다. 이번 월드 투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저희 펀드에서 대부분을 감당하지만 아티스트 측에서도 일부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공동 주체라는 상징성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물론 투자금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 드릴 겁니다. 원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그가 제시한 계약서는 국내 최고 로펌의 자문을 받은 것처럼 빈틈이 없어 보였다.
수많은 법률 용어와 복잡한 금융구조로 이루어진 계약서를 검토한 소속사 측 변호사조차 일반적인 해외 투자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특별한 독소 조항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오랜 시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송가인과 소속사 대표는 데이비드 윤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완벽한 허상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렇게 수십억 원이라는 거액이 K컬처 글로벌 펀드라는 유령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 돈이 빠져나간 바로 다음 날 데이비드 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 화려한 사무실, 계약서, 심지어 그가 함께 일한다던 직원들까지 모두 거짓이었다. 사무실은 단기 임대였고 계약서는 정교하게 위조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다. 송가인은 완벽하게 설계된 덫에 걸려든 것이다. 제2장 상처와 혼돈의 소용돌이. 사기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송가인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순히 수십억 원이라는 돈이 아니었다. 무명 시절부터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신의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나. 그녀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지새웠다. 늘 당당하고 씩씩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관객을 휘어잡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따리를 틀었고 한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팬들의 격려마저도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집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공적인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상처가 났다. 대중의 동정과 응원이 줄을 이루었지만 그늘진 곳에서는 어김없이 비아냥과 조롱이 고개를 들었다. 돈도 많으면서 뭘 저렇게까지. 욕심이 과했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척하더니 결국 돈 욕심에 당한 거 아냐? 공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게 말이 돼? 이미지 관리용 쇼 아니야?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루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일부 유튜버들은 송가인 사기 사건의 전말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자극적으로 짜깁기해 유포했고 이는 2차, 3차 가해가 되어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사기당한 연예인이라는 조롱 섞인 꼬리표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 또한 그녀를 옥죄었다. 집 앞에는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진을 쳤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담겨 대중에게 생중계되었다. 마치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는 현실은 피해자인 그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었다. 혼돈의 소용돌이는 그녀의 주변 사람들까지 집어삼켰다. 가족들은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함께 상처받았고 소속사 직원들은 죄책감과 책임감에 밤낮 없이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회사는 순식간에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예정되었던 모든 스케줄은 전면 중단되었다. 단 한 번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송가인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돌아가던 하나의 작은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제3장 반격의 서막, 그리고 의외의 조력자. 절망의 끝에서 송가인을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팬, 어게인 아게인이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자마자 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가수는 우리가 지킨다. 팬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악성 댓글과 루머를 유포하는 이들을 찾아내 소속사에 제보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또한 송가인, 힘내요, We Trust, 송게인과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며 온라인상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갔다. 수만 명의 팬들이 그녀의 소속사 앞으로 보낸 응원의 편지와 선물들은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 그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대의 표현이었다. 소속사 역시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데이비드 윤을 사기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티스트의 피해 회복과 명예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초기 자극적인 보도에서 벗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교묘해지는 수법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송가인 사건은 연예계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다. 어느 날 저녁, 소속사 대표에게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내부 고발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송가인 씨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쫓고 있는 데이비드 윤은 이미 꼬리 자르기를 당했을 겁니다. 진짜 몸통은 따로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데이비드 윤의 본명 윤도진과 그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가 속한 조직의 실체에 대한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메일의 말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지금쯤 송가인 씨의 목소리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목소리라는 단어의 소속사 대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라는 직감, 그리고 사건의 배후에 상상 이상의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는 수사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경찰은 이메일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갔고 마침내 윤도진이 필리핀의 한 고급 리조트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즉시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고 대한민국 경찰과 필리핀 이민국 요원들이 그의 은신처를 덮쳤다. 윤도진은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예상대로 입을 굳게 닫았다. 자신은 단독 범행이며 배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가려는 듯 보였다. 내부 고발자의 경고처럼. 그는 그저 꼬리에 불과한 것일까?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듯 보였다. 범인을 잡았고 남은 것은 법의 처벌뿐이었다. 송가인은 팬들의 지지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상상하지 못했다. 결말, 무대 위 가면을 벗다. 몇 달 후 송가인은 팬들의 염원 속에 복귀 콘서트를 열었다.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그녀의 귀환을 환영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오랜만에 팬들 앞에 선 송가인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걱정 많으셨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팬들의 응원 속에서 그녀는 첫 곡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심금을 울렸고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노래에 화답했다.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앵콜곡을 앞둔 순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에는 송가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오늘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저는 가수 송가인을 떠나 좋은 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기극을 기획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객석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팬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스태프들은 당황하여 무대 뒤에서 뛰어다녔고 생중계를 하던 방송사 카메라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송가인. 아니 좋은 심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송가인 사기 사건은 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윤, 아니 윤도진 씨는 제 오랜 조력자이자 이 연극의 또 다른 주연 배우였습니다. 빼돌린 돈은 모두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곧 사회에 환원될 겁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미스트롯 우승 이후 국민 가수라는 타이틀 아래 철저히 상품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행사에 불려다니고 기업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 제 목소리가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되어 각종 광고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IT 기업에서 제 목소리를 AI로 복제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끔찍한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제 영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이메일에서 언급된 목소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다. 거대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아티스트의 정체성마저 빼앗으려는 시도.
송가인은 그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전공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자신이 사기 피해자가 되어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사건을 통해 유명인의 초상권과 목소리, 즉 인격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저는 송가인이라는 상품을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거대 자본이 더 이상 저를 탐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돈과 명예보다 제 목소리의 진짜 주인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던졌다.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비난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싸움의 경의를 표했다. 송가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질문을 던졌다. 기술이 인간의 정체성마저 복제할 수 있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아티스트는 자본의 노예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인격체인가? 무대 조명이 꺼지고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송가인이라는 화려한 가면을 벗고 좋은 심이라는 이름으로 무대 뒤로 사라졌다. 그녀의 마지막 노래는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침묵의 아리아는 그 어떤 노래보다 더 크고 깊은 울림으로 세상에 퍼져나갔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가장 송가인다운 마지막 무대였다.